6.1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정의당 장현주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여러 선거에 나오시면서 좀 알려주시긴 하셨는데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광주시의회에서 유일야당 정의당 한 명뿐인 시의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광산을 지역구 총선에 나온 경험이 있고요. 장연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광주광역시장 후보로 이렇게 출마를 하시게 되신 어떤 생각이나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그동안 이제 정의당에서 진보 정치를 쭉 해오면서 광주가 이제 광주 시민을 위한 정치가 좀 펼쳐져야 된다라는 그런 아쉬움들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4년 전에 광주시의회에 정의당 비례로 이제 의정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4년 동안 굉장히 많은 정책 제안도 했고 시장에 대한 비판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의원 한 명이 많은 것을 바꾸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그래서 직접 정의당과 제가 생각하는 광주시정을 펼쳐보고 싶다. 그래서 광주시장 후보에 나서게 됐습니다. 일찍 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네. 많은 시민들을 만나 보셨을 건데 네. 좀 어떤 점을 많이 들으셨고 좀 생각에 변화가 있는 부분도 있으신가요? 네. 사실 제가 예비 후보 등록하고 나서 바로 대선 국면이다 보니까 대선 선거 운동에 이렇게 집중을 할 수밖에 이제 없었던 상황이었고, 대선 이후에 광주 시민들을 만나면서는 같이 제가 가슴이 많이 아파졌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이제 85%라는 큰 지지로 윤석열 대통령은 안 된다는 그 열망으로 많이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패배로 이렇게 결과가 되다 보니까 정의당에게도 굉장히 아쉬워하고 또 같이 좀 도와주지 그랬느냐는 그런 책망도 하시고 하면서 함께 이런 양당 독점 정치가 좀 바꿔져야 되는데 하는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같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지역 문제로 넘어가는데 정의당이 사실 정의당 자체로 봤을 때 이번 대선에서는 좀 실망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 광주에서 정의당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으실 건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 광주는 민주당 독점 정치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 지방 정치 30년 역사에서 계속 단체장과 시의회마저도 일당 독점이었어요. 사실 민주당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어떤 정치 견제나 정책 제안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은 그런 정치 체계였죠. 그래서 좀 다당제가 정말 필요한 것이 이제 광주 정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의당을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고 과거에도 지금도 계시고 근데 그분들조차도 어떤 수권 정당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방 권력을 정의당에게 줬을 때 과연 그러면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지는 하지만 그 지지가 어떤 철학적인 지지 그리고 같은 이제 사상적 동의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능력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좀 질문이 있습니다. 아실 테고 그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은 이제 시민들이 키워주시는 만큼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정의당 시의원 한 명 지금 의회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사실은 이제 여러 의원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이제 같은 의원으로서 봤을 때 정의당 의원 한 명이 10명 의원 했다는 거 알고 있다 이런 말씀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의당 구의원, 시의원 한두 명이 지금까지 해왔던 다른 지방 의원들의 10배의 몫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키워주시는 만큼 힘은 좀 커지리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당이 또 한 정치인이 모든 정치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같은 다른 정당들과 협업도 하고 또 다른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도 모으고 이러면서 충분히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정의당의 혹시 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 대선 이후에. 그냥 이제 후보로서도 뛰시지만 또 대선에도 열심히 뛰셨는데
지금 어떤 좀 생각과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의당에서 그 이후에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는 좀 부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어떤 고민들 하고 계시고 또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대선 기간 안에 심상정 후보가 대선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만큼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특히 강주 시민들이 갖고 있었던 윤석열은 안 된다라는 그 열망,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바람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패하면서 그리고 이제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이 안철수처럼 좀 단일화를 했으면 이룰 수도 있었지 않냐.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 때문에 강주 시민들이 정의당에게 지금 갖고 있는 야속함들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서 분위기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하다.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이제 지나면 강주에서의 정의당의 역할, 할 일, 이것은 분명히 좀 다시 인정하고 지지해 주실 거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지방선거에서는 그래도 당은 정의당 찍을게, 정의당 의원 한 명 있어야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던 분들이 이번에 정의당 좀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이제 이런 말씀을 또 후보들에게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후보들이 지역에서 상처도 많이 받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다들 아십니다. 정의당 후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후보 못지않게 능력 있고 또 이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자기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충분히 이제 저희가 정성스럽게 만나가면 그런 마음들이 다시 정의당에게 다시 한번 맡겨보자, 야당의 역할을 맡겨보자 이런 말씀해 주시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또 한편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굉장히 뭐 강주 호남을 이렇게 뚫어보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뭐 하고 공도 들이고 뭐 이상한 공약도 하고 이제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제 제1야당의 어떤 역할들이 뭐 국민의힘에 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강주 시민들의 어떤 정확한 정치적 판단을 믿습니다. 지금 민주당 독점 정치를 깨는 것이 그동안에 이제 5.18을 그렇게 폄훼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그리고 더 이제 뭐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한 국민의힘에게 그렇게 소임을 주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좀 더 많이 노력하고 능력을 보여주고 이러면 충분히 이제 다시 정의당에게 마음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시의원 활동을 하시면서 민선 7기 광주광역시정을 쭉 보셨을 텐데 네. 어떻게 평가는 하고 계신가요? 민선 7기에 대한 평가 이제 물론 성과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보기에는 굉장히 답답한 면이 많이 있었죠. 민선 7기 시장이 뭐 청렴, 소통, 혁신을 계속 이야기를 해왔지만 실제로 혁신은 무엇이 혁신되었다는 것인지 시민들 체감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고 소통도 굉장히 형식적이었죠. 그런데 청년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강주 시민들 실망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공공기관 평가에서 청렴도 최하위 5등급을 받았어요. 강주시가. 그러다 보니까 이 청렴하지 못하고 어떤 부패 비리가 만연한 그런 도시라는 인식이 이제 되어져 있고 사실 이것이 작년에 우리 강주 지역에서 정말 아프게 발생한 학동, 화정동 참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또 광주에는 여러 가지 지금 숙제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과제들이 뭐 개발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광주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 또 어떤 사회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후보님이 보시기에 이 광주 지역의 가장 큰 과제 하나를 꼽으신다면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강주가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광주는 지금 기후위기 대응으로 탄소 중립 도시를 정부하고 다르게 5년 더 먼저 실현하겠다는 2045 탄소 중립 도시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주가 그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앞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뭐 그동안 간성적으로 계획해서 해왔던 개발의 문제를 잠시 좀 멈추고 이게 정말 2045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다시 재조정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여쭤볼게요. 네. 탄소 중립 도시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좀 앞서 나간다는 자찬 또 평가들도 있거든요. 네. 광주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아직 이 로드맵이 불명확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실상 이제 계획을 제대로 5년 앞당겨서 하겠다라고 계획 자체를 선언한 것은 굉장히 선도적이죠. 강주, 뭐 전국 어느 도시에 비춰서 저는 그 부분을 잘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과연 이제 거기에 실천이 따를 수 있느냐, 과연 실현이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표를 이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1년 동안 보면 계속 계획만 세우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답답함이 사실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선언에서부터 계획에서부터 이제 모든 걸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강주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행정도, 기관도, 기업들도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탄소 중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열심히 해보자는 분위기이기 때문에요. 정말로 국제적으로 좀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생태환경 친화 도시 광주를 만들어 가는데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그렇고 어떤 부동산 문제가 네. 사실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었거든요. 네. 광주 지역의 어떤 부동산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나 네. 문제점이라고 보신다거나 아니면 네. 어떤 부분은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네. 거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신가요? 강주가 회색빛 잿빛 도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강주 시민들도 스스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지금 현재 시장님도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후죽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지금 앞서 이야기한 그러한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서의 아파트 붕괴 건축에서의 사고, 이런 것들도 이런 무분별한 개발 건축 아파트 건축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을 이제 좀 멈추고 다시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아파트를 짓는 것이 지금 현재 강주 시민들에게 앞으로의 계획에서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우리 강주의 주택 보급률은 107%예요. 지금 계획대에서 지어지고 있거나 금방 지어질 예정인 아파트, 10년 안에 지어질 아파트가 거의 20만 채에 가깝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주택 보급률은 120%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굉장히 계획이 제대로 짜여지지 않은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실행되고 있는 그런 개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잠시 멈추고, 앞으로 지금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드는 데서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그리고 좀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된 그런 도시 부동산 환경을 위해서도 지금은 어떤 방향으로 이 주택 문제도 해결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광주의 주택 보급률 문제라든지 개발이 계속 빠르게 진행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광주의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라가면서 이런 많은 개발 문제에 많이 또 아파트가 공급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고요. 또 지금 산적해 있는 현안 중에 대부분이 어떤 개발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주거용지로 주고 그 비용을 통해서 지금 민간공원이라든지 군공항이라든지 어떤 뭐 금호타이어 부지, 임동 부지 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보관이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공공 개발을 우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꾸 이제 민간 개발을 하는 이유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정 정도 어떤 이윤을 보장해주고 개발을 같이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개발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고층 아파트 많은 건설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가 아니라 쾌적한 시민 환경,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후 뭐 산업 육성이라든가 그리고 관광 산업 육성이 많은 건설 비용이 투자되어서만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후에 우리 이제 강주 시민들 위한 주거는 20년 이상 된 이제 노후 아파트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후 아파트들을 기후 위기 시기에도 맞게 그린 리모델링을 하는 방식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러 시민들이 같이 가슴 아파했던 일이기도 한데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라든지 학동 붕괴 사고라든지
이 사고 현장에서도 가장 많이 뛰셨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재발되지 않게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나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제 그 법적 제도적 문제로 건설업 특히 이제 산업 현장에서의 산업재해를 막고 안전한 건설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도 충분히 노력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우선은 지금 하정동과 학동에 이 참사를 일으킨 지금 현대 산업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는데 강주시와 서구청에 서울시에 정확하게 등록 말소를 요구하는 그런 조치를 분명히 좀 취해서 다른 건설업이 제대로 안전한 공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 말소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줄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계획에 맞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예방적 차원에서 안전지킴이단, 공공감리단을 활용해서 그런 일들을 수시 점검들을 해 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등록 말소가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이제 서울시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화정동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허물어져 있는 건물에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 그리고 입주민들의 보상 문제, 주변 상인들의 보상 문제, 아직 채 해결되지 않은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는데 건설사가 이제 등록 말소가 된다면 이런 문제들은 결국 누가 하느냐, 이런 문제도 생긴다고 지금 우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시가 책임 있게 제대로 그 회사가 제대로 보상 배상을 할 수 있는 것을 조치를 해야 되겠죠. 분명히 그건 법적으로 분명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선 기간에 또 복합 쇼핑몰 이슈가 한번 또 지역에서 큰 화두가 됐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이런 어떤 그 복합 쇼핑몰 문제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좀 대안을 찾아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저는 이제 대선 기간 안에 대선 후보가 복합 쇼핑몰을 무슨 공공기관 유치해 주겠다는 그런 그 듯이 대기업, 유통기업의 어떤 뭐 살 길을 마련해 주는 그런 쇼핑몰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굉장히 좀 어이가 없었는데 강주 시민들에게는 있으면 좋겠다라는 또 이제 그런 반응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것이 지금 강주시가 제대로 그동안에 어떤 게으른 행정을 해온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이제 강주 같은 경우에는 로컬 경제를 좀 제대로 육성 지원을 해야 된다는 요구를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다른 산업 구조가 좀 많지 않으면서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타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으로 인해서 생계 대책을 세워가는 이런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로컬 경제를 잘 육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굉장히 좀 게을렀다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언제부턴가 이제 강주가 굉장히 놀 곳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문화를 즐길 곳이 없다라는 노잼 도시라는 그런 이제 화두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좀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가족들과 같이 문화 공간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을 게으르게 하고 있다가 대형 쇼핑몰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그저 부랴부랴 우리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부안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강주 시민들이 바라는 가족들과 함께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곳 그리고 청년들이 바라는 좀 재미있는 어떤 도시의 공간이 조성되는 것 그게 이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저는 그래서 그 이전부터 계속 우리 강주가 사랑해왔던 우치공원 패밀리랜드를 정말 청년들이 가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고 또 이제 뭐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태적인 관광 공간으로 좀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만약 시작이 된다라면 그런 공간 조성들도 굉장히 잘 해야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역의 로컬 경제 육성에도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제대로 된 육성을 통해서 그 지역 경제 순환을 만들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선거가 아직 본 선거가 시작된 건 아니니까요. 다음번에 한 번 더 찾아뵙고 또 여쭙고 그런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강주 시민 여러분, 사실 이제 대선 이후에 굉장히 이제 마음의 상실감도 크고 지금도 별로 사는데 재미가 없다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그런 마음들을 이제 다 잡고 강주 시민을 위한 정치,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주는 민주당 독점 도시가 3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나은 시민들을 위한 정치, 그리고 이곳 강주에서 독점 정치를 견제할 수 있는 진보 정치의 성장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인데요. 정의당을 키워서 제대로 된 밝은 정치 강주가 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